우리 지난 시간에 기행문 들어갔죠? 국어 시간이에요. 기행문의 특성 파악하기 218쪽에서 224쪽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을 다 읽고, 원래 선생님이 글을 읽기 전에는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좋다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223쪽에 나와 있는, 원래 다 읽고 나서 푸는 문제예요. 여정 견문 감상, 우리 그 단원 맨 처음 도입에서 선생님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뭐 여기 1, 2번은 읽고 나서 푸는 거니까 제끼고,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여정이라고 해요.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 예를 들면은 뭐 3박 4일로 제주도를 갔다. 이걸 여정 2조 여정에 해당하죠. 다음 여행하면서 보거나 들은 것을 견문. 이제 뭐 여행지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보거나 여러분이 들은 거, 그게 견문. 그다음 이제 여행하며 든 생각이나 느낌을 감상. 와, 엄청 장관이었다. 뭐 자연 환경이 어마어마했다. 이런 거 감상이고, 이제 기행문은 여정을 적고 여행으로 얻은 견문과 감상을 쓴 글이에요. 네, 그래서 기행문은 이 여행이나 과정을 적고 보거나 느낀 들은 것을 적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이나 든 느낌을 적는 거예요. 여정, 견문, 감상을 합한 게 기행문. 그러니까 여정이라 하면은 여행을 가면 뭐 3박 4일로 갔다 칩시다. 뭐 첫날에 A, B, C를 갔어요. 그럼 이제 A, B, C로 첫날은 이렇게 여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정이 돼요. 둘째 날은 뭐 D, E, F로 여행을 했다. 이것도 여정이고, 뭐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견문은 와, A에서 그렇게 유명한 맛집을 갔는데 뭐 음식이 뭐 바삭바삭하고 뭐 안은 촉촉하고 해서 뭐 겉바속촉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뭐 물었더니 뭐 육즙이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견문도 되고 감상도 된달까? 좀 애매한 걸 선생님 예시로 들었네요. 그러면 어, 바다 낚시를 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뭐 거기서 뭐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이런 걸 뭐 낚시하던 아저씨한테 들었어. 그러면 그런 게 견문이 될 수도 있겠고, 원래는 역사 유적지나 박물관 같은 거 가면은 견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뭐 첨성대 가면은 첨성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박물관 가면 박물관 그 하나하나 전시된 것에 대한 설명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견문이 많이 나오고, 감상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 쓰는 거죠. 기행문의 표현 특징 알아보기, 여정견문 감상을 드러내는 표현 찾기, 여정견문 감상을 드러내는 표현을 찾아 선으로 이어봅시다. 여정이 잘 드러나게 쓰려면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요? 먼저 이른 아침에 따위와 같은 시간 표현. 우리 시간 표현 배웠죠. 원래 시간 표현이랑 그 문장의 호응 관계. 그래서 뭐 어제였으면은 과거형, 오늘이었으면 그 니은이 들어가는 현재형, 그다음에 미래면은 뭐 할 것이다, 뭐 예정이다, 이런 거 했었죠. 그것처럼 시간 표현을 써주면 여정이 잘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뭐에 도착했다, 뭐뭐로 갔다. 왜냐면 보통 그 기행문은 여행을 갔다 와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점의 동사는 거의 고정입니다. 그다음에 견문을 생생하고 자세하게 풀었으려면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요? 본 것을 나타낼 때는 무엇을 보다, 뭐뭐가 있다 따위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행하며 들은 것을 나타낼 때는 뭐뭐라고 한다, 뭐뭐를 듣다 따위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런 표현 쓰라고 하네요. 다음 이제 감상을 생생하게 쓰려면 어떤 표현을 쓸까요? 처럼, 같이와 같이 비유를 쓰래요. 비유. 아니면 이렇게 느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낱말을 쓰기도 한대요. 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거 다 봤으니까 이제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21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유홍준. 제주행 비행기를 탈 때면 나는 창가 쪽 자리를 선호한다. 하늘에서 보는 제주도의 풍광을 만끽하기 위해서다. 일단 여정, 제주로 간다는 큰 여정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첫째 날 아침, 뭐 둘째 날 아침, 셋째 날 아침, 그런 마이너한 여정도 나올 건데, 일단 가장 큰 여정 제주도. 저희 비행기는 잠시 후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다시 매어주십시오. 기내 방송이 나오면 나는 창가에 바짝 붙어 제주도가 나타나길 기다린다. 비행기 왼쪽 좌석이면 한라산이 먼저 나타나고, 오른쪽이면 쪽빛바다와 맞닿아 둥글게 돌아가는 해안선이 시야에 펼쳐진다. 이윽고 비행기가 제주도 상공으로 들어오면 왼쪽 창밖에는 오름의 산비탈에 수놓듯이 줄지어 있는 산담이 아름답고,
오른쪽 창밖으로는 삼나무 방풍림 속에 짙은 초록빛으로 자란 밭작물들이 싱그러워 보인다. 비행기가 선회하여 활주로로 들어설 때에는 오른쪽과 왼쪽의 풍광이 교체되면서 제주의 들과 산이 석바뀌어 모두 볼 수 있게 된다. 올 때마다 보는 제주의 전형적인 풍광이지만 그것이 철 따라 다르고 날씨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신천지에 오는 것 같은 설렘을 느끼게 된다. 우리 답사의 첫 유적지는 한라산 산천단이었다. 그 큰 여정은 제주도인데 이제 첫 번째 여정은 한라산 산천단인 거예요. 여기 선생님이 또 이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거를 가져와 봤는데 빨간색 밑줄 부분은 여정, 초록색 밑줄 부분은 감상, 파란색 밑줄 부분은 견문입니다. 앞으로 여정, 견문, 감상에 대해서 빨초파로 한대요. 잘 유념해 두세요. 어쨌든 첫 번째 여정 한라산 산천단. 한라산 산식계 제사 드리는 산천단에 가서 밥사의 안전을 빌고 가는 것이 순서에도 맞고 또 제주도에 온 예의라는 마음도 든다. 산천단은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뒤편 소삼봉 기슭에 있다. 산천단 주위에는 재단을 처음 만들 당시에 심었을 수령 500년이 넘는 곰솔 8그루가 산천단의 역사와 함께 엄숙하고도 성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준다. 뭐 약간 분위기랑 자기가 본 걸 약간 묘사하고 있어요. 제주도 동북쪽 구좌읍 세아리 송당리 일대는 크고 작은 무수한 오름이 저마다의 맵시를 자랑하며 드넓은 들판과 황무지에 오뚝하여 오름의 섬 제주에서도 오름이 가장 많고 아름다운 오름의 왕국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도 다랑쉬오름은 오름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다랑쉬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여러 설이 있으나 다랑쉬오름 남쪽에 있던 마을에서 보면 북사면을 차지하고 앉아 된바람을 막아주는 오름의 분화구가 마치 달처럼 둥글어 보인다고 하여 붙여졌다는 설이 가장 정겹다. 오름 아랫자락에는 삼나무와 편백나무 조림지가 있어 제법 무성하다 싶지만 숲길을 벗어나면 이내에 천연의 풀밭이 나오면서 시야가 갑자기 탁 트이고 사방이 멀리 조망된다. 경사면을 따라 불어오는 그 유명한 제주의 바람이 흐르는 땀을 씻어주어 한여름이라도 더운 줄 모른다. 발길을 옮길 때마다 한 구비를 돌 때마다 시야는 점점 넓어지면서 가슴까지 시원하게 열린다. 감상이죠.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 있어요. 성산 일출봉은 제주답사의 기본 경로를 할 만큼 잘 알려져 있고 영주 10경의 제1경이 성산에 뜨는 해인 성산 일출이며 제주 올레의 제1경로가 시작되는 곳일 만큼 제주의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다. 제주도와 연결된 서쪽을 제외한 성산 일출봉의 동남북쪽 외벽을 깎아 내린 듯한 절벽으로 바다와 맞닿아 있다. 일출봉의 서쪽은 고운 잔디 능선 위에 돌기둥과 수백 개의 기암이 우뚝우뚝 솟아있는데 그 사이에 계단으로 만든 등산로가 나있다. 전설에 따르면 설문대의 할망은 일출봉 분화구를 빨래 바구니로 삼고 우도를 빨랫돌로 하여 옷을 매일 세탁했다고 한다. 견문이죠. 약간 이 지역과 관련된 약간 전설을 예시로 들었죠. 뭐 얼마나 큰 할머니길래 일출봉 분화구를 빨래 바구니로 쓰고 우도 어쨌든 섬이잖아요. 섬을 빨랫돌로 해서 세탁을 했다고 할까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절벽으로 맞닿아 있다, 뭐 잔디 능선 위에 솟아 있는데 계단으로 만든 등산로가 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서 들은 거 현장에서 들은 거 견문. 그다음에 이제 일출봉은 멀리서 볼 때나 가까이 다가가 올려다 볼 때나 정상에 올라 분화구를 내려다 볼 때나 풍광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감동이 있다. 특히나 항공사진으로 찍은 성산 일출봉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옴직한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리목에서 출발하여 만세동산을 지나 1700고지인 윗세오름까지 올라 그곳 산장휴게소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고 영실로 하산하면서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영실에 들어서면 이내 솔밭 사이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른다. 본래 실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계곡을 말하는 것으로 옛 기록에는 영곡으로 나오기도 한다. 언제 어느 때 가도 계곡물 소리와 바람 소리, 거기에 계곡을 끼고 도는 안개가 신령스러워 영실이라는 이름에 값한다. 무더운 여름날 소나기라도 한 차례 지나간 뒤라면 이 계곡을 두른 절벽 사이로 100여 미터의 폭포가 생겨 더욱 장관을 이룬다. 숲길을 지나로라면 아래로는 제주 조리대가 때를 이루면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며 온통 푸르게 물들여 놓고
위로는 하늘을 가린 울창한 나무들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아름답고 기이하다. 엄청 기네요. 숲길을 빠져나와 머리핀처럼 돌아가는 가파른 능선 허리춤에 올라서면 호련히 눈앞에 수백 개의 뾰족한 기암괴석이 호를 그리며 병풍처럼 펼쳐진다. 오르면 오를수록 이 수직의 기암들이 점점 더 하늘로 치솟아 올라 신비스럽고도 웅장한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언제 올라도 한라산 영실은 아름답다. 500 장군봉을 안방에 들이운 병풍 그림처럼 둘러놓고 그것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느린 걸음으로 돌계단 밟으며 바쁠 것도 힘들 것도 없이 오르노라면 마음이 들뜰 것도 같지만 거기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장엄함과 아늑함이 곁들여 있기에 우리는 함부로 감정을 놀리지 못하고 아래 한 번, 위 한 번, 좌우로 한 번씩 발을 옮기며 그 풍광에 느긋이 취하게 된다. 이렇게 다 읽어보았어요. 엄청 길었죠? 그래서 이제 221쪽에 있는 2번 문제예요. 도라르방 어디 감수광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우리 이 국어 항상 글 다 읽고 나면은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여러분 보고 만들어 보라고 했죠. 몇 번째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적는 게 아니라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도 2개 만들어 보세요. 이때 또 질문을 만들 때 선생님이 도움이 되고자 이걸 올려봤어요. 질문을 만들 때에는 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고 만들어요.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은 생각이나 느낌을 묻거나 만약에 뭐뭐라면 어떻게 하면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런 걸 유의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222쪽입니다. 보고 들은 것, 다닌 곳, 생각하거나 느낀 것. 다닌 곳이 여정, 보고 들은 것이 견문, 생각하거나 느낀 것이 감상. 여행하며 다닌 곳, 여정. 어림없이 출발하여 만세동산을 지나 1700고지 윗세오름까지 올라 그곳 산장 휴게소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고 영실로 하산하면서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여정. 그 다음에 견문.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 영실에 들어서면 이내 솔밭 사이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른다. 다음 이제 여행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것. 오르면 오를수록 이 수직의 기암들이 점점 더 하늘로 치솟아 올라 신비스럽고도 웅장한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여정, 견문, 감상이죠. 네, 이거는 문제가 원래 이건데 답은 아까 제공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여정은 무엇인가요? 견문은 무엇인가요? 감상은 무엇인가요? 기행문은 어떤 형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 223쪽까지 교과서를 풀어서 제출하고 여기 맨 마지막 지금 띄워놓은 화면 그냥 짤막하게만 한 줄씩 답변해 보세요. 왜냐면은 인터넷 강의로 지금 이게 되고 있는데 듣는다고 여러분이 학습이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듣고 나서 이렇게 한 줄 정리,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내가 생각하기에 여정은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견문은 이거였던 것 같아, 감상은 이거였던 것 같아, 이런 것처럼 한 줄씩 정리해서 이것까지 적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칠게요. 빠이빠이.